KF-21 보람의 양산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과 시험 단계를 거친 전투기가 실제 전력으로 편성되는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양산 체제 진입은 기술적 완성도와 생산 관리 능력이 동시에 검증되어야 가능한 단계입니다. 설계 데이터, 비행 시험 결과, 지상 시험 기록이 모두 생산 공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복 제작 속에서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오차 하나도 공중에서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은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산은 곧바로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보도는 국내 기술진과 기업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전체 운용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를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 첨단 항공기를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투기 양산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정밀 산업의 집합체입니다. 동체 구조물 제작, 복합 소재 가공, 항공전자 장비 통합, 배선 구성, 제어 장치 시험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각 공정은 디지털 설계 자료와 연동되어 오차 범위를 관리하고 모든 과정은 수치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작업자는 축적된 매뉴얼과 실시간 품질 정보를 기반으로 동일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KF-21은 시험 단계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곧바로 양산 기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수집된 각종 데이터가 공정 개선으로 이어지고 개선된 결과가 다음 기체 제작에 적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산 현장과 시험 부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발견과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일 기체의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산 역량을 의미합니다. 일정과 품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산업의 성숙도가 드러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을 보면 양산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F-35 라이트닝2는 초기 저율 생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완성도 문제와 정비 체계 정립 지연으로 일정 조정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일부 도입국은 인도 시점을 재조정해야 했고 추가 개량 비용 부담도 발생했습니다. 기체 성능과 별개로 관리 체계 정비에 시간이 필요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Su-57 역시 엔진 개발 일정과 생산 수량 문제로 전력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산 기반과 예산 구조가 안정되지 않으면 양산은 계획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면 KF-21은 시험과 생산 준비를 병행하며 일정 관리와 품질 유지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공정에 연결했다는 점이 안정성의 배경입니다. 양산 체제의 본격 가동은 국내 방산 산업 구조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협력 업체들은 장기 물량을 기반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공동 책임 구조로 발전합니다. 부품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오류도 즉각 공유되고 수정됩니다. 품질 관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협력 업체의 기술 수준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향후 개량형 개발이나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 설계와 생산, 시험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 자율성과 직결됩니다. 필요할 경우 성능 개선 방향을 국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장기 운용 계획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승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KF-21의 양산 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방산 산업이 하나의 완성된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시험 성공이 일회성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력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생산, 운용 준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연결고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진과 생산 인프라가 동시에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계획된 일정과 축적된 데이터, 안정적인 품질 관리라는 결과가 산업의 수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산 체제의 본격 가동은 단지 공장 가동률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군 전력 구조와 직결된 변화입니다. 일정에 맞춰 기체가 생산되면 노후 기종 교체 계획도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투기 전력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가용률과 정비 효율, 임무 수행 준비도가 함께 맞물려야 완성됩니다. KF-21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되면 기존 기종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비 주기 조정도 한층 유연해집니다. 이는 조종사 숙련도 유지와 전력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KF-21 보람에는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기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전력 운용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임무 구성을 조정할 수 있고 향후 무장 통합과 성능 개량도 국내 주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설계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 방향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양산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또 다른 자산입니다. 반복 생산 과정에서 얻는 품질 관리 경험은 향후 개량형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정비 주기, 부품 내구성,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 변화가 모두 체계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자료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향후 구조 보강이나 전자장비 성능 향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생산 현장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개선 요소도 다음 기체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자리 잡으면 기체 완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고 자국 기술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방산 분야에서 데이터 주권은 곧 기술 주권과 연결됩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장기 운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해외에서는 생산 물량 변동과 예산 조정으로 인해 양산 속도가 불안정해진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F-35 라이트닝 2의 경우 초기 생산 단계에서 정비 체계 정립과 소프트웨어 보완 문제로 일정 조정이 이어졌고 도입국들은 추가 비용과 일정 재조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참여국 간 물량 조정과 예산 문제로 생산 속도의 변동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첨단 전투기 사업에서 생산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일정이 흔들리면 운용 계획도 함께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과 비교하면 KF-21은 국내 설계 역량과 생산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과 생산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안정성의 배경입니다. 이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는 분명합니다. 항공전자 장비, 복합 소재, 정밀 가공 기술이 동반 성장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 기반이 확대됩니다. 협력 기업들은 장기 물량을 기반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인력은 단순 생산 인력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전투기 양산 경험을 가진 기술 인력은 향후 차세대 항공기나 무인 전투체계 개발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종이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KF-21 양산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단계를 지나 이를 반복 생산하고 실전 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과 생산, 운용 준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력 매체가 KF-21 보라매를 자국 경전투기인 HAL 테자스와 직접 비교하며 더 높은 수준의 전투기로 평가했습니다. 자국 방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국가의 주요 언론이 외국 기체를 공개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방산 분야는 단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 전략과 자존심이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 역시 일정 부분 그 기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미국 최신 전투기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다는 점은 단순한 소개 기사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자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국 기체를 비교 우위에 두는 평가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KF-21이 구체적인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분명합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전투기가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는 신호로 익힙니다. 보도 내용에는 KF-21이 2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험을 완료했고 2016년 실전 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일정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2000시간이라는 수치는 단순 채공 기록이 아닙니다. 고속 영역에서의 기동시험, 다양한 고도에서의 안정성, 점검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분리 시험, 항공전자 장비 연동 확인 장시간 비행을 통한 구조 내구성 검증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각 시험은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기체 구조 보안과 장비 구성 최적화에 반영됩니다. 시험이 반복될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고 예측 가능성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런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전 배치 일정도 구체성을 갖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일정 준수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핵심 요소입니다. 약속된 시기에 기체가 전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구매를 검토하는 국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KF-21은 시험과 일정 관리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테자스는 인도 항공산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국 기술 축적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었던 만큼 기대도 컸고 국가적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진 선정 문제, 항공전자 장치 통합 과정, 생산 속도와 관련된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전력화 일정이 조정되면서 공군 전력 운용에도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인도 언론이 자국 기체를 중심에 두기보다 KF-21의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을 부각시켰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띕니다. 자국 산업을 응원하는 논조가 일반적인 흐름임을 감안할 때 이번 평가는 상당히 솔직하고 분석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지역적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실제 경쟁 구도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F-35 라이트닝2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 잡았지만 높은 도입 비용과 유지비 초기 소프트웨어 완성도 문제로 여러 도입국에서 부담을 호소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체 성능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운용 예산과 정비 인프라 구축은 각국의 현실적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추가 개량 비용과 인도 일정 조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F-21이 합리적인 가격과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 대상에 올랐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추면서도 관리 가능한 운용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입장에서 이번 평가는 감정적인 반응을 앞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설계하고 우리 산업 기반이 제작한 전투기가 해외 주요 언론에서 구체적 비교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 일정 관리 가격 경쟁력이라는 객관적 요소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산 분야는 상징이나 구호가 아니라 수치와 결과로 말하는 영역입니다. 그 무대에서 KF-21이 언급되고 자국 전투기와 나란히 비교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현실은 한국 항공 방산 산업의 도달 지점을 보여줍니다. 기술 축적과 산업 역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KF-21은 향후 개량과 무장 통합 확장 가능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장비 구성 개선과 성능 향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 운용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이며 국제 협력이나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매체의 평가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국가 언론이 자국 기체와 직접 비교하며 타국 전투기를 높이 평가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인도처럼 자체 전투기 개발 경험을 가진 국가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와 전략적 메시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환경에서 외국 전투기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판단을 거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평가는 단순한 호의적 기사라기보다 실제 성능과 사업 진행 상황을 토대로 한 비교에 가깝습니다. 이는 KF-21 보라매가 단순한 지역적 사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상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험은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시간 시험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기체 구조 안정성 장비, 연동 정확성 전자장치 간 데이터 교환 신뢰도, 고장 발생 확률 관리에 활용됩니다. 시험은 특정 조건에서 한 번 성공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동일 조건을 반복 검증하고 다양한 기상 상황과 임무 환경을 가정해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시험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전투기는 실전 배치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운용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F-35 라이트닝 II는 초기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정비 체계 정립 문제로 추가 보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수호이 57 역시 엔진 개발 일정과 생산 안정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전력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런 사례는 첨단 전투기일수록 시험과 생산 준비가 얼마나 치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운용 단계에서의 보완은 비용 증가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시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고각 기동 시험, 초음속 영역 안정성 점검 장시간, 순항 시험 등 다양한 조건을 통과하며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각 시험은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해 설계되었고, 결과는 즉시 분석되어 설계와 생산 준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시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2026년 실전 배치 계획도 구체성을 갖습니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점은 방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자산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성능을 넘어 국내 산업 기반과 관리 역량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발과 생산 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생산 단가 상승과 부품 수급 문제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인도 일정이 조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참여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공동 개발 사업에서는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생산 속도에 변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전력 공백과 예산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제시장은 점점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성능만 뛰어난 기체보다 일정과 비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을 지향하면서도 비용과 일정 측면에서 관리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 자료와 생산 데이터를 국내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일정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기술진이 축적한 설계 역량과 시험 경험은 단기간에 형성된 결과가 아닙니다. 오랜 연구 개발 투자와 산업 협력 구조 속에서 단계적으로 쌓여온 자산입니다. 항공전자 장비 비행 제어 구성 구조 설계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독자적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해외 매체가 가격 대비 성능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적 축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구조 속에서 충분한 성능을 구현했다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KF-21의 비행 제어 구성은 전투기의 기동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의 중심에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조종사의 입력이 기계적 연결을 거치지 않고 전자 신호로 처리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는 조종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기체 구조와 비행 조건에 맞는 제어 명령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비행 제어 방식을 통해 고기동 성능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은 단순히 조종을 전자화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항공기 내부에서 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산하고 기체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유지하도록 제어 명령을 조정합니다. KF-21은 고바듬각 기동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 상황에서도 기체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비행 제어 논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기체 한계를 모두 계산하지 않아도 항공기가 스스로 안전한 범위를 유지하며 기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KF-21 비행 제어 구성의 특징은 개발 초기 일부 외산 기술을 활용하되 점진적인 국산화를 목표로 체계가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검증된 외산 요소를 참고하면서도 국내 기술진이 비행 특성과 제어 논리를 직접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개발 일정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기술 축적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비행 제어 영역은 작은 오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 방식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조종사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사의 입력은 그대로 반영되면서도 항공기가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KF-21은 이러한 균형을 고려해 조종사가 기체를 믿고 기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실제 시험 비행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 특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비행 제어 문제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실전 배치 이후에도 반복적인 수정이 필요했던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플라이 바이 와이어 구성에서 제어 논리 불안정이 발생해 특정 기동이 제한되거나 조종사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비행 제어 영역을 개발 초기부터 핵심 요소로 다루었으며 시험과 검증을 충분히 반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비행 제어 논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 운용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는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량과 조정이 필요하며 비행 제어 구성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KF-21은 국내에서 제어 논리를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운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기체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실제 운용을 통해 성장하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기체 설계, 엔진 출력, 무장 운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 안에서 조율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항공기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이 전투기 핵심 제어 영역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